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돌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의 저자 김호 덜랩 H 대표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덜랩 H. 네. 요 회사 이름은 그냥 H 호가 하는 회사다 이런 뜻인 네, 거죠? 그것도 있고 이제 헬프. 헬프. 네. 좀 고심하셔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덜랩 H. 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버, 테이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스마트 기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무렵에 제가 어디 페이스북인가 뭐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그 거절을 잘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2대 동감. 네. 2대 동감? 2대 동감. 그래갖고는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쳐다봤더니 이하여도와 같이 동감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2대생들하고 동감하면 좋긴 하죠.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많이 동감하셨잖아요. 이대생들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저 요즘 열심히 싸운 2대생들하고 굉장히 동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이러고 봤더니 그 거절을 잘하는 스마트한 거절법이 4가지로 네. 김호 대표가 정리를 했는데 그걸 이제 한 단어씩 한 글자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을 만든 거더라고요. 이 2대 동감이라는 이 멋진 카피는 저자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전혀 거기에 그 관여한 바는 없고요. 네. 순간 동공이 흔들리셨어요. 네네네. 2대 동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출판사에서 이게 만든 뭐지? 거군요. 네. 그러면서 네. 제가 책에서 만든 거를 어느 분께서 소셜미디어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입에 딱 달라붙어서 네, 2대 동감. 예, 하나씩 괜찮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정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 그렇죠. 이는 뭡니까? 이건 이제 이와 함께 이제 그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 부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이유, 뭐 예를 들면 회사의 정책상, 혹은 뭐 최근에 김영란법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못합니다라고 하면은 뭐 좀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네. 뭐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강연 일단 요청에 들어왔는데 네. 최근에 김영란법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저희 회사에서는 외부 강연을 가능하면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2개 다 쓴 거지. 회사 방침하고 그렇죠. 김영란법하고. 네, 아주 강하게. 그래서 하여튼 이유를 물론 이제 그럴 듯 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왕이면은 진실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유를 하여튼 대면서 거절을 해라. 그 네. 첫째고 두 번째 대는 대는 이제 대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책을 쓰고 뭐 글을 쓰다 보니까 가끔씩 무작정 만나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리고는 싶은데 그러나 그렇게 만날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 제가 제안을 제시를 하죠. 예를 들면 실은 뭐 제가 내일 뭐 어디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전을 하는데 그때 전화를 하시면 제가 한 30분 정도는 운전하면서 통화로 얘기를 들어드릴 수 있다. 근데 그거 그렇게 30분 전화를 받아주는 것도 상당히 뭔가 좀 배려를 해야 그렇죠.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무작정 다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거절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나 또 상담사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내가 이유를 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 그냥 싫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직장에서 휴가 가는데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상사들이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물어보죠. 네. 저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가겠다고 신청했더니 네. 왜 휴가를 왜? 쓰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쉬고 프라이빗한 걸 수 싶었을 있거든요. 네. 아무 이유 없이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걸 관심의 표현이라고 또 생각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거예요. 있죠. 상사들은 아니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저를 또 지목을 하시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쳐다보면서 아니 그냥 좀 쉬려고요. 이러면 되게 또 버릇없어. 네. 그래서 이제 꼭 그 너무 그런 강박관념은 이제 갖지 말라. 어쨌든 이유가 있으면 네. 되는 게 좋고. 네, 이유가 있으면 뭐 될 수도 대안을 있는 제시하면서. 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만 그 사람이 요청한 방식대로는 내가 도와주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대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만나달라는 분에게 마침 제가 다음 주에 어디서 강연이 있는데 네, 그때 혹시 오시다든지 그때 오시면 어떨까요? 네, 뭐 이런 쉬는 시간 식의, 잠깐 볼 네.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렇죠. 거절하는 게 좋다. 네. 이대 동은 동. 동은 이제 그 동의 혹은 뭐 관심이나 협조의 뜻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이제 부탁을 했는데 본인도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관심이 있는 일이다. 그랬을 때 그 점은 정말 저도 관심 있고 하고 싶은데 다만 몇 가지는 좀 조정을 해주셔야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의나 협조의 뜻을 보여주면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그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비껴가는 전략 같은 건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나왔는데 네.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견에 좀 반론을 제기할 때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이 임원한테 얘기를 할 때 저기 상무님 전무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그렇죠. 예. 제가 뭐 또 다른 뭐 부사장님으로부터 이런 뭐 오다를 받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일이 많아서 그거는 뭐 이런 거 부분만 좀 조정해 주시면 제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뭔가 어떤 부탁을 받았는데 부탁을 하는 거는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 혹은 뭐 힘든 일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은 야, 정말 힘들겠구나. 네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동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지금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아닌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아니야, 네가 잘 도와줄 수 있는 성격의 일이야 이러면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요청을 받았는데 예. 근데 그 사업 아이템은 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뭐 당장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1차 투자가 끝난 다음에 다음 형편을 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이대 동까지 했습니다. 감은 뭐죠? 감? 이제 감사의 뜻을 표현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네. 네. 감사의 뜻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뭐 원고 요청을 받는다든지 뭐 이랬을 때 하지만 제가 쓸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일정상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힘듭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대 동감을 네 가지를 다 적용시키면 제일 좋은 거절이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따라서. 원고 청탁이 왔는데 이러는 거죠. 감부터 치면 나한테 글을 써달라고 해서 나한테 지면을 할애해 주려고 하셔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동 하려면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나한테 글을 받고 싶은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적절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건 이상하지 않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여튼 제가 해볼게요. 됐고. 이는 뭐 그런데 제가 이러한 일정 때문에 도저히 그 기간 안에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유를 내고 대안으로 그런데 마침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분께서 잘 써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전화로도 부탁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면 저는 해서 못하지만 강양구라는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거기다 연락을 해보시고 제가 추천했다고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거절을 그러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제 JYP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렇죠. 네. 사실 이대 동감 이거를 뭐 굳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부탁 어려운 것들을 이제 거절할 때 흔히 이제 그런 쓰죠. 대부분 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되니까 서로. 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그 공식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제시하면서 사실 조심스러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식을 따라서 하다 보면 자기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 그리고 100도씨 물에다가 80도씨 물 섞으면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서 하는 게 좋고요. 사실은 저는 그 어디 강연을 가거나 이랬을 때 그 거절을 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 비폭력적인 두 손, 이 방법을 많이 제시하는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 한 손은 이렇게 막는 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왼손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스탑. 혹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손바닥이 완전히 보이도록. 완전히 보이도록 네. 상대방한테. 한 손은 거절의 손인 거죠. 거절의 손인 거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거절을 해야겠다 때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갈등 관리에서 보면 이 손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손은 약간 연대 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그 제대로 도와드리고 싶고 또 선생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렇게는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손은 손바닥이 보이도록, 그렇죠. 그리고 한 손은 직각으로 손끝이 앞을 90도로 이렇게 향하는 하는 방법을 거죠. 해서 지금 당신의 제안이나 태도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단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해주시거나 그렇죠. 접근을 해보시면 거기에는 기꺼이 손을 그렇죠. 내밀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네.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절을 했단 말이죠. 상대방이 부탁을 살짝 모디파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려우면 요런 거라도 그럼 좀 해주시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 그 설득 심리학에서도 보면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그 뒤에 양보안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높죠. 높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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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게 뭐라고 했죠? 영향력의 순간? 네, 맞습니다. 네, 오, 영향력의 순간. 네, 정확하게 이야, 기억하세요. 이야. 어떻게 다 기억하지? 제가 두 분보다 좀 더 젊잖아요. 깨알같이 여기서. 누군가의 부탁을 할 때 그 상사나 고객이 거절을 할 때는 그 거절한 순간에 사실은 양보안을 들이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실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게 60분짜리 서베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걸 거절한 순간에 실은 15분짜리 있는데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해준다는 거죠. 처음부터 15분짜리 해달라 그러면 다 안 하죠. 거절하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60분짜리를 해달라고 해도 거부당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렇죠. 두세 시간 후에 다시 전화해서 안 되죠. 아까 60분은 안 되신다 그랬으면 그럼 15분짜리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장난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부탁을 잘하는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창과 방패 모순 같기도 해요. 거절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거절을 뚫고 우리가 부탁을 해서 좀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이것도 사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네. 다 을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부탁을 잘하는 방법 이런 거는 뭐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절하고 부탁은 동전의 앞뒤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부탁도 잘 못하죠. 부탁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이것도 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건데 제가 굉장히 나이스하다라는 평을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제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뭐 일을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동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동료라면 내가 옆에서 이렇게 막 애쓰고 있으면 도와줄 텐데 그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제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X 치는 거죠. 그렇죠. X 치는 거죠. 몹쓸 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마다 굉장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사실 김 과장 실은 내가 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부탁을 하면 굉장히 흔쾌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요청도 하지 않아 놓고 나서 혼자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라면 도와줬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섭섭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태도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혼자 지레짐작으로 맘상해하면서 하는 게 그렇죠. 폭력적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김호 대표님과 같은 그런 경우를 되게 네.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죠. 네. 나중에는 그래서 막 말을 하지. 아니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거나 뒷담화를 하면은 그렇죠.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하는 안 거죠. 좋죠. 뭐 자기가 나한테 요청도 안 했으면서 맞아요. 내가 뭐 자기랑 무슨 텔레파시 네. 통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이제 부탁을 못 하냐 하면은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당할까 봐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거절에 대한 맷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절에 대한 맷집.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그 드니로 연설이랑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드니로 연설이 바로 그거죠. 연결된다니까요. 알았어. 거절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미래 에너지에 제가 뭐 이분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신문에 칼럼도 한번 썼기 때문에 그냥 실명을 말씀을 드리면 미래 에너지의 장동일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강원랜드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험회사로 옮겼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약간 뭐랄까
남들한테 잘 부탁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 보험 영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본급도 제대로 챙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이 집안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의 그 사수가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영업맨으로 아주 전설적인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답니다. 딱 한 가지만 매일 질문했대요. 너 오늘 얼마나 욕을 먹었니? 이걸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회사에 꼭 들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만 고객들한테 욕을 먹는 걸 오히려 네 목표로 삼아라. 내가 기본급은 챙겨줄게. 그래서 이분이 목표를 거절당하는 걸로 하루에 2시간씩 오전, 오후로 삼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못 두들기고 거절당하면 이분은 그날 목표를 챙긴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실은 이 거절에 대한 맷집을 키우게 된 거죠. 두려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몇 년 후에 이 보험회사를 나올 때 연봉이 4억이었답니다.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건 또 나와서는 지금까지는 뭘 하냐면은 이 발전소 사업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영어도 전혀 못하지만 뭐 미국도 다니고 뭐 일본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뭐가 당신의 성공의 요소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거절이 전혀 두렵지가 않대요. 네. 그래서 그 이 책에서도 뭐 몇 가지 사례를 뒀지만 사실은 우리는 거절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해서 저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거절당할 것 같으면 아예 제안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거절을 디폴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의외의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사실 거절당하는 게 디폴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응할 법한 사람한테만 부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회 자체가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터무니없는 부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죠. 네. 하지만 약간의 그 거절의 가능성 때문에 30-40%의 거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제한 자체를 접어버리게 되면 자기 삶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퍼센티지, 그러니까 숫자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생각해보는 게 미리 이게 한 90% 정도로 들어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거절을 받으면 이제 약간 좀 상처받는다,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요거는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내가 봐도 한 30%야. 그러면 거절을 당해도 그래 70% 정도 확률로 나 거절당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자도 정말 거절 많이 당하는 네, 직업이죠. 인터뷰 요청을 했을 네. 때 분명히 거절을 당할 것 같은 사람들이 딱 보이거든요. 너무 바쁘거나 네. 아니면 진짜 셀럽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다른 일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기자들 중에 2가지 부류가 있어요. 일단은 트라이를 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지 간에 번호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지레 이제 뭐 우리 매체의 위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의 뭐 지명도라던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 2가지가 크게 나눈 2가지가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무작정 트라이를 해보는 사람이 훨씬 더 성사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그렇죠. 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놓고 보면 사람들이 거절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치보다 사실은 2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요청을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부탁을 들어준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절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 책이 많이 팔리면 그럼 그 비율이 낮아지죠. 사람들이 다 거절해버려. 사회가 더욱 각박해지겠군요. 이 책이 많이 팔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가장 생소했던 단어가 어서티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패시브 수동적인 네. 알겠는데 어서티브는 네.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서티브한 사람이 되라는 그렇죠. 게 뭐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하거나 할 때 리더가 커뮤니케이션에서 갖춰야 될 그 자질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서티브인데요.
제가 오늘까지도 사실 그 적절한 그 한국어를 찾질 못했습니다. 어서티브. 예, 왜냐하면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 어서티브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자기의 그 내면의 소리, 즉 자기 마음속의 어떤 진실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야, 그거 어렵다고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그 네. 진짜. 어서티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주장만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그레시브하고 어서티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인데 어그레시브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해요. 근데 어서티브한 사람은 자기 주장도 하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도 나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읽으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어그레시브한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 그걸 저는 어서티브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인상은 굉장히 소프트하신데 거기서 많이들 속아 넘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책에 지금 쓰여져 있는데 행동이나 스타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혹은 자신만의 취향을 갖고 있는 뭐 존재를 드러낼 줄 아는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전적인 누구인지 의미인 거죠. 내가 그게. 누구인지 알고 있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잘 하고 그렇죠. 근데 요거 두 개만 가지면 어그레시브라는 거죠. 그렇죠. 어그레시브로 갈 될 가능성이 수 많죠. 있다라는 많죠. 예. 거꾸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기한테. 진짜 속뜻이 뭔지를 잘 알아차리는 알아차린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도 나한테 자기 의견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주는 그런 거죠. 거예요. 기꺼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는. 그러면 공감 능력하고 또 조금 다른 거군요. 네, 하지만 비슷하지만 그 다른. 어서티브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편하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야 그거 어렵다. 근데 그거. 진짜 좋은 상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어서티브한 사람이 나의 상사라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는. 그렇죠. 자기 의견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잘 듣는. 그래서 어서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being there예요. 그 자리에 있다. 거기에 있는 거기에 것. 있는. 왜 우리 얘기하면서도 그 머리는 속으로는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만 그 생각만 하는. 네. 혹은 뭐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네. 뭐 컴퓨터 바라보면서 뭐 얘기해봤는데 잘 들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건 그러니까 사실은 봐봐 빙자는 아니죠. YG 우리도 다음번에 뭘 질문할지만 생각하지 말고 응? 김호 대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뭐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거야. 아니, 저는 우리도. 계속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네. 지금 JYP의 문제인 거야. JYP 문제죠. 이게 이 어서티브한지 못해. 또 의문의 일패. 네. 이런 말을 했네요. 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어서티브니스 전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남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 네, 그렇죠. 이게 이거 좋은 표현이다. 네, 저도 밑줄 2번 짝짝 그었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삶의 자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그 정도면 현자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서티브해질 수 있는 게 특히 그 리스닝 파트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가장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결국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보다 그 소위 파워가 덜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나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죠. 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 이건 아니라 그렇죠. 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데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네. 네. 또 보통 또 얘기를 안 해요. 잘 의견을 물어보면. 그거 어서티브하지 않은 거지. 그 상사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어서티브하다라는 게 상사가 뭐 당신의 의견은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부하 직원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아예 없으면 뭐 할 수 없는데 네.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말을 못하고 말해봐야 또 욕먹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상사 책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상사가 어서티브하지 상사가 않은 그런 거죠. 거를 조금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어디 가서 이제 뭐 강연을 하거나 이제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밑에 사람한테 야 나 오늘 어땠냐 이렇게 되면 그 참 솔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강연에 들어가기 이전에 자기 부하 직원한테 야 내가 오늘 이 강연하고 나서 다음 달에도 또 똑같은 주제로 강연이 있는데 네가 오늘 한번 잘 들어뒀다가 내가 잘한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내가 다음 달에 개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너 끝나고 나한테 좀 얘기해 줄래? 이렇게 하면 멋져.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질문은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지만 후자 질문은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훨씬 더 그 밑에 직원이 어서티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어땠냐가 아니라 야,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똑같이 한다 그러면 뭘 다르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그 프레임 차이에 따라서 밑에 사람의 반응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안 그래도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정말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단어가 이 feed forward. 피드 포워드 네. 딱 네. 그걸 설명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feedback은 다 아는 단어인데 그렇죠. feed forward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그렇죠. 그거라는 거죠. 어떤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피드백이라면 그렇죠. 피드 포워드는 이제 미래에 앞으로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사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이 뭘 의견을- 고쳐야 되는지를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드백은 우리가 자동차에서 백미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뒷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 피드 포워드는 앞유리 창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운전할 때 거의 앞유리 창을 보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만약에 앞으로 이런 서평 코너에 다시 나온다면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잘하면 좋을까요? 두 분께 여쭤본다면.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먹을 걸 좀 사가지고 오면 네.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지금 편하게 테이커야, 던지는 걸 테이커. 보면 테이커. 던지는 걸 보면 김호 대표가 어설티브한 태도를 지금 보였기 때문에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하는 그게 이런 아니라 거죠. JYP가 테이커이기 때문이야. 네. 그 왜 자꾸 날 묻으려고? 그 순간에 어떻게 먹을 거를 생각해. 이 출연료 주시는 건가요? 안 줘요. 테이커 많네요. 네, 그 이제 실용 팁으로 넘어가서 네. 감정의 포스트잇 붙이기라는 전략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 생소했어요. 스트레이트 네. 리스닝, 스트레이트 톡. 네. 그 감정에 이제 그 포스트잇을 붙여라라는 게 이게 그 소위 심리학에서 말하는 레이블링 테크닉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사한테 뭐 찐빠를 먹든지 이래서 참 고급진 표현. 네, 맞죠. 네.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기의 감정이 어떤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되면 훨씬 더 이 감정 컨트롤에 혹은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하는 뭐 정신과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3자로 해서 김호는 상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혹은 뭐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그 뭐 일기를 쓰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약간 객관화시켜서 그렇죠. 보는 그렇죠. 훈련일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감정 일기를 쓰는 뭐 그런 세션들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그 레이블링을 활용한 그런 것이죠. 스트레이트 워크는 뭐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었던 거절과 부탁 네. 이런 것들이고 스트레이트 리스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부모, 선생, 뭐 상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만 신경 쓰면서 삶을 살다 보면 자기가 정확하게 현재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그거를 또 자기가 현재 원하는 게 뭔지를 무감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이야기 혹은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곡해하지 말고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이 뭘 얘기를 했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그걸 한참 동안 소설을 써가지고서는 저 자식은 분명히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랬을 거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 감정의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들을 이제 맞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네. 그 이제 독자들은 그런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이렇게 또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네. 블로그나 이런 데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기의
그 마음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감정 일기를 네. 써보자 우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책을 못 보신 분들도 검색하셔서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 감정 사전 용어들이 다 무료로 올라오거든요. 한국의 비폭력 센터도 있고요. 비폭력 대화 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그걸 보시면서 자기 감정이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예를 들면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넌 안 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그게 이 친구한테는 지금까지도 상처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감정 단어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받은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대충 뭐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그 네. 제가 이제 그 처음에는 저랑 좀 관련이 없는 책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갈수록 빠져들면서 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뒤에서 빠져든 이유가 그 여기 이제 거절이라는 게 단순하게 타인의 부탁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세스 고딘 얘기 같은 거 저는 네. 굉장히 공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수많은 거절의 그렇죠.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제가 그걸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그게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기에는 뭐 나는 다 할 수 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나는 뭐 이것도 해야 네.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도 이런 책을 읽으면은 이 책을 읽으면 저는 좀 깨달은 바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저는 자기 개발의 핵심이 사실은 거절이라고 보거든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거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대로 또 행동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아델만 한국법인 네네. 에델만에서 에델만 CEO를 이제 네. 그만두시고 그렇죠. 이제 공부를 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자 위해서 그렇죠. 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부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한 번쯤은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읽으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독자층이 확 늘어났어요. 네. 읽고 나서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대인 관계, 인간 관계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네.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혹은 자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관계하는데 참 어려웠겠구나. 난 어려운 게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그 자기가 모르잖아.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여기 거죠. 보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자기 자신. 그렇죠. 블라인사이드, 네. 사각지대. 네. 그 얘기도 참 재밌었는데 네. 오늘 못 하네요. 예. 저도 거절 못한다라는 게 패시브한 것만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자기가 노라고 잘 얘기하지만 어그레시브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거절을 못한다라는 건 사실은 두 개의 축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자기는 참 거절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절 후에 사방이 적이야. 그런 사람도 읽어봐야겠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걸 안 읽어도 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죠? 이런 식이면 다 읽어야 되는데 100만인의 필독서인데.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책을 덮고 나서는 이거 여러 사람들한테 좀 권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른 거죠. 네, 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시라고. JYP가 전혀 상관없는 책을 왜 하자고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그래도 책이라서. 또 좋은 책을 보는 안목이 있구나. 네. 제가 또 새삼 또 이렇게 그토록 막 깎아내리더니 막판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훈훈하게. 그리고 이제 사소한 건데요. 이 책 보면서 이 저자가 참 세련된 양반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이제 책 첫 페이지에 뭐 누구에게 감사하며 뭐 혹은 뭐를 위하여 뭐 이런 거 쓰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감사의 글을 쓰잖아요. 뭐 네.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다 관심 없는데 뭐 누가 뭐 해줘서 고맙고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세련됐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감사의 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멋지잖아요. 이게 거절에 관한 책인데. 아니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는 더 그리고- 다른 대목이 그리고 맨 앞부분, 맨 앞부분
은령 거절할 수 없는 한 사람에게. 야, 이건 뭐 거의 뭐 아니 그리고 맨 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절하기 힘든 유일한 사람이 을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수미일관으로 수미일관으로. 먹고 살자고 저. 네, 수미일관으로 이렇게 그 집에 계시는 그분에게 네. 점수를 집에 따는 계신- 높으신 분에게 높으신 점수를 분에게. 따는. 책마다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 뭐 저 모든 책마다. 모든 책마다. 네. 아 그러면 좀 의외성이 떨어지네요. 그럼 뭐 별로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걸로. 근데 그 여기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분도 네. 뭐 저희 언론계 선배이기도 하시고 네네. 또 좋은 책을 번역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번역 한 20권 이상 했고요. 네네. 네네. 그렇죠. 항상 저한테는 첫 번째 독자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꼭 쓰죠. 예. 근데 거절할 수 없는 한 사람에게 실제로 거절을 못 합니까? 못하죠. 거절 뭘 시켜도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응? 아니 본인은 거절을 잘하는 것처럼. 전 그분한테 잘하세요? 밖에선 잘하는데요. 집에 안에는 가서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요. 아유. 그렇군요. 네. 자, 이 책을 읽고 거절의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통달하셨더라도 특히 남자분들 여친이나 와이프에게는 거절을 안 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개인의 건강과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부탁하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호구가 한 명쯤은 있는 것도 네, 맞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이거 같습니다. 근데 YG나 나나 우리 집에 있는 높으신 그분들이 들으면 니네가 거절을 못 한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댓글을 달겠죠. 어쩌면. 아, 참. 자,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책걸상에도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호 대표님과 함께한 책걸상 7, 8회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에 대한 걸쭉하고 상큼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김호 대표님 즐거우셨나요?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또 뵙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